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매출 규모도 크고 회사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기존 직원들이 아주 평화롭게 밥그릇 싸움이나 새로운 동료를 견제하면서 결국 새로 들어온 사람은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업무 협조를 얻기 위해 동료들의 비위를 맞추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보통은 회사의 대표나 임원들이 관심을 갖고 변화에 나서지 않는 한 이러한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로 그로 인해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 조직을 떠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만 받고 만신창이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오늘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적응하기 정말 힘든 조직, 불필요한 에너지를 지나치게 소모하게 만드는 조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주변에 이런 동료들이 많아서 내가 그들에게 불필요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 그러면 그 조직을 떠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동료들일까요? 바로 텃세를 부리는 동료들입니다. 텃세라는 말은 특정 집단이나 장소에 오래 있던 사람이 새로운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배타적인 태도를 보일 때 쓰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텃세는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도 큽니다. 저 역시 조직 안에서 이런 텃세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조직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존 담당자가 내가 이 일을 남에게 넘기는 순간 내 가치가 사라지고 내 자리를 뺏길 수 있다, 이런 두려움에서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회사나 조직에서 일을 시작하려면 먼저 조직의 히스토리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 지금 이 일과 연결된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하고, 회사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익혀야 되기 때문에 기존 사람들의 도움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직의 히스토리와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동료가 이 정보를 알려주려 하지 않고 독점하려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면서 정보를 얻고 업무 협조를 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텃세입니다. 업무를 진행하는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텃세를 부리는 직원이 많은 조직은 성장이 멈췄거나 성장의 의지가 없는 조직입니다. 기업이 어떻게 성장 의지가 없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그렇습니다. 제조업 회사 중에서 후방 산업에 확실한 소재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안정적인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경우, 대기업 그룹에 속해 있으면서 매출 대부분이 그룹 계열사에서 발생되는 경우, 혹은 오래된 안정적인 큰 거래처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크게 성장하려는 의지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설령 회사 차원에서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직원들 개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현재의 거래처만 잘 관리해도 성과가 나고 내 자리가 보존되는데 굳이 새로운 일을 할 필요가 없고 지금 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텃세를 부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매출 규모도 크고 회사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조직 내 성장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 포지션이 새로 오픈되는 일도 드물고, 제한된 포지션 안에서 기존 직원들이 아주 평화롭게 일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서 밥그릇 싸움이나 생존 경쟁이 일어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텃세의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새로 들어온 사람은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업무 협조를 얻기 위해 동료들의 비위를 맞추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나와 협업을 해야 하는 동료가 폐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더 일반적인 케이스인데요. 조직 안에서의 일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영상으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기존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답이 없는 일, 비정형화된 일입니다. 끊임없이 가설을 세우고 도전을 해야 하는 업무, 예를 들면 기획, 전략, 이런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고 어느 정도 매뉴얼도 갖춰져 있는, 그래서 숙련도가 쌓이면 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일이 있습니다. 흔히 운영 업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 모두 조직에 꼭 필요하고 상호 협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의 성격이 다르고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도 다르고 시장에서의 보상 수준도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정형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가 시장에서의 보상 수준이 더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조직에서 5년 동안 정형화된 일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정형화된 업무를 맡게 될 신입사원이 입사했다. 그런데 그 신입사원이 나보다 연봉도 높다. 그리고 심지어 직급도 더 높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가 상대방에게 피해의식을 느낄 수 있고 이럴 때 텃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직무가 한 팀 아래에서 같은 평가권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받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업팀 내에서도 신규 고객을 발굴하는 영업 기획 직무와 영업에 필요한 계약서나 계산서를 처리하고 영업 지표를 정리하는 지원 업무는 성격이 전혀 다르지만 영업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여서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한 대기업에서는 같은 팀 내에서도 직무가 다를 경우에는 채용의 절차를 전혀 다르게 진행했는데요. 채용을 구분합니다. 사무행정직과 영업기획직을 따로 채용하고 서로 다른 기준으로 역량을 평가해 입사를 시킵니다. 입사 후에도 평가와 승진 프로세스를 별도의 기준과 별도의 TO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할 일이 없도록 만듭니다. 심지어 서로를 부르는 직급 호칭 체계도 다릅니다. 물론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분리하더라도 나보다 어리고 연차가 낮은 직원이 나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는 이런 피해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업무상의 갈등을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서로 다른 평가와 승진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서로 불편할 수 있어도 새로운 동료를 견제하면서 내 밥그릇을 지키려는 행위는 덜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역할을 기대하고 다른 역량을 검증해서 채용한 직원들을 입사 후에는 같은 평가, 같은 승진 시스템 안에서 경쟁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불편한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소기업에서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기업의 성장을 보면 초기에는 당장 일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행정직을 많이 채용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생존 단계를 지나 성장을 해야 될 때는 영업기획 직무의 사람들을 많이 채용합니다. 이들은 전혀 다른 역할과 역량을 요구받아 채용되지만 입사 후에는 기존의 사무행정직들과 같은 시스템 내에서 일을 해야 해요. 그냥 한 팀으로 같은 평가 승진 시스템 안에서 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편한 잡음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기업의 대표님들이 이제 회사 성장을 위해서 좀 좋은 사람들을 채용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먼저 채용을 검토하기 전에 신규 직원이 입사하면 100%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또 기존 직원들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시스템을 먼저 한번 재정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텃세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보통은 그 텃세를 부리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 해결을 하기보다는 조직의 시스템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겪었을 때는 그 당사자와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하는 것보다 그 조직의 운영 시스템을 결정하는 팀장 혹은 의사결정권자와 소통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해당 실무자가 아닌 팀장을 통해서 정보를 얻거나 팀장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누구에게나 예민한 평가와 관련해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지 않기 위해서 명확한 기준을 팀 내 공유하고 직무별로 구분된 기준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좀 이상적인 이야기고요. 보통은 회사의 대표나 임원들이 관심을 갖고 변화에 나서지 않는 한 한 명의 팀장급 의사결정권자가 이러한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로 이런 텃세와 감정 소모가 많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 조직을 떠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만 받고 만신창이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구조가 바뀌지 않은 이상 갈등 해결은 어렵고 구조적인 변화를 시도할 경우 상당한 저항과 잡음이 발생하고 변화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계에 너무 불필요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팀이나 조직을 바꾸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면접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 충분한 질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회사의 향후 성장 목표는 무엇인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왜 외부의 사람을 채용하는지, 내부의 사람들과 외부의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어떻게 다른지, 나와 함께 일할 팀원들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그 업무들이 나의 일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평가와 보상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오늘 제가 공유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 과정에서 이런 세부적인 질문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좋은 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직 내 텃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해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